어릴 때부터 우리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채찍질하며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잠을 줄이고 이를 꽉 깨물고 버티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꽉 쥐려고 손에 힘을 주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간절하게 매달리고 아등바등할수록 상황은 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 일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은 오히려 극심한 피로감만 불러옵니다. 이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오랜 시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온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실패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오만하고도 순진한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온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오히려 대충 흐르듯 살면서도 원하는 성과를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삶을 무겁고 진지하게 대할까요? 인간의 뇌는 위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수렵채집 시절 맹수의 습격과 같은 생존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자에게 쫓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의 가벼운 지적이나 타인의 시선, 심지어 인터넷의 악플조차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에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폭주합니다. 에고는 삶을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으로 보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를 협박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불안에 쫓겨내린 결정은 시야가 좁아져 패착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몸이 떠오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데도 삶이 팍팍하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삶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방식을 버리고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며 내면과 외면의 성공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의 무거움을 덜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나와 나의 현실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를 알아차림 혹은 메타인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구루들은 우리 안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그저 관찰하라고 강조합니다. 게임을 할 때 내 캐릭터가 몬스터에게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모니터 밖에 내가 피를 흘리거나 진짜로 다치지 않습니다. 아, 체력이 달았네, 포션을 먹어야겠다 라고 반응할 뿐입니다. 현실에서도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저 사람이 내 캐릭터의 공격 버튼을 눌렀군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불쾌한 감정이 내면의 본질까지 훼손하지 못합니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 일에 완전히 무관심해지거나 회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삶이 이끄는 방향으로 순순히 내맡겨야 합니다.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특정한 결과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과할수록 균형력이 작용해 오히려 원하는 바를 밀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될 일은 된다의 저자 마이클 싱어가 40년간 직접 증명해낸 내맡김의 실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좁은 시야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에고를 내려놓을 때 삶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더 크고 완벽한 길을 열어줍니다.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통제하려는 자는 분노하고 절망하여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내맡기는 자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길이 열리려나 보다 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손해도 보고 넘어져도 보면서 지나가게 놔두는 것, 그것이 내맡김입니다. 내맡김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행동은 충실히 하되 결과는 삶의 흐름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없습니다. 매 순간의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그러니 심각함을 버리고 놀이처럼 즐겨야 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허상일 뿐이며 오직 지금 여기에만 진짜 삶이 있다고 통찰합니다. 틱나탄 스님 역시
설거지를 할 때는 빨리 끝내고 실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감촉과 그릇의 움직임 등 설거지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며 기쁨을 느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래성은 곧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겠지만 성을 쌓는 그 순간 자체에 몰입하며 깨르르 웃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미래의 성공이라는 환상에 집착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대충 가볍게 살아가되 내 눈앞에 주어진 지금 해야 할 일에는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몰입하고 즐기면 됩니다. 물론 쾌락주의에 빠져 방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순간의 경험을 온전히 음미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힘을 빼기 위해 또다시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집착을 못 내려놓지? 나는 왜 지금 이 순간을 100% 못 즐기지? 라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에고의 통제 게임에 말려든 것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억지로 무언가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고는 진지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속으로 가볍게 또 내 캐릭터가 힘이 잔뜩 들어갔네? 하고 웃어 넘기세요. 그 찰나의 가벼움이 굳게 닫힌 삶의 물꼬를 틔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며 세상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 발짝 떨어져 게임 캐릭터처럼 관찰해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삶의 거대한 흐름에 내맡기세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을 놀이처럼 가볍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대충 살 때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몰입할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단 10초만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스캔해보세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나 턱관절을 꽉 깨물고 있지는 않나요?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내쉬며 뭉쳐있는 근육의 힘을 스스로 풀어보세요. 이 작은 신체적 내려놓음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